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서울 동부지검에서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참 빠르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변신, 이게 배경에 누가 있느냐? 김호수 검찰총장이 빠르게 변신한 거냐, 아니면 심우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빠르게 변신한 거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심우정 동부지검장이 하겠다고 한 걸 김호수 검찰총장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빠르게 변신했다기보다는 그냥 정상화. 검찰이 그동안 이게 3년 이상 묵었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꺼내 들어가지고 다시 수사하겠다는 거는 과거의 비정상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놓고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3년 몇 개월 동안 묵혔던 거 지금 다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제보 자체가, 고발장 자체가 구체적입니다. 그 고발장이 지금 압수수색의 혐의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산업부에서 발전사사나 이런데 그 사장들을 불러서, 산업부의 국장이 불러서 사퇴를 종용했다. 이거거든요.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서 사퇴하시오. 그 사람들이 1년 남은 사람도 있고 1년 반 남은 사람도 있고 임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사퇴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사장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아니냐.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든 만들지 않았든 간에 이제 이걸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그 제보를, 고발장을 그동안 뭉갰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걸 수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퇴를 종용했던 사람이 산업부의 박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공소장 이런 데 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달,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청와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런 걸 넣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산업부에다가. 그러니까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10월 10일 날 최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을 찾아가서 이게 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기본적으로 이 탈원전이 충돌돼서 위법 소지가 있다. 근데 더군다나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원전 폐지 의향 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원전을 제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희봉 비서관이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은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 국정운영 전반에 부담이야. 그냥 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박 국장이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공소장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10월 10일이라는 시점이 이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한전사나 4개사 사장한테 사퇴 종용을 한 다음 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낙하산, 블랙리스트에 의한 낙하산 인사까지는 이 박 국장도 동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까지 또 위법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반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동조하면서 반발하는 장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낙하산 그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었죠. 최희봉 비서관도 산업부 공무원 출신이고요. 여기 박 국장도 산업부 공무원입니다. 근데 똑같은 산업부 공무원인데 한 사람은 청와대의 뜻에 따르고 한 사람은 청와대의 뜻에 블랙리스트까지는 따랐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그 불법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는 못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같은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를까? 이건 역시 본인이 모시고 있는 사람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건 위법 소지가 있어서 또는 자기 소신과 맞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좌천이 되거나, 공무원을 뭐 갑자기 자를 수는 없으니까, 물론 청와대 비서관은 뭐 자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좌천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 뜻을 따르거나, 따르면 위법이니까 처벌이 되는데, 블랙리스트는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다 블랙리스트 문제로 실형 선고를 받고요. 지금 현재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문제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또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발전인사관, 균형인사비서관. 이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는 김은경이든 신미숙이든 다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완벽하게 억울하진 않죠. 본인의 출세욕을 위해서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은경, 신미숙, 그 다음에 김기춘, 조윤선, 저는 다 상황이 비슷하다. 왜? 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 부분을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진우 전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 그거 수사했다가 좌천 인사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사표를 냈고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 캠프에 들어갔죠. 지금 뭐 이 사람이 뭐 검증 뭐 이런 걸 맡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만약에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다 죄가 되거나 아니면 다 죄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떤 사람은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져보자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의 구조를. 자, 블랙리스트는 뭐 낙하산하고 같은 거죠. 낙하산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 중에서 임기가 얼마 남았고 자진 사퇴할 사람, 아닌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자진 사퇴할 사람이야 뭐 그거는 이제 가능하니까 그냥 놔두고, 자진 사퇴를 안 할 사람, 거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쭉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사퇴를 종용하거나, 아니면 검찰, 경찰 뭐 이런 거를 뒷조사를 이제 해서 검찰, 경찰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는 노조를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랬는데 당신 사퇴하시오. 왜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비어야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성공을 해야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블랙리스트와 낙하산은 뭐 결국 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낙하산에 대한 수요는, 예를 들어서 산업부의 경우에 최이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이 낙하산을 내려보냈다고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뜻이죠. 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 그 다음에 뭐 캠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기 주변 사람, 측근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전 정권 사람들이 다 버티고 앉아서 안 나간다. 그럼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겠는데,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압박을 해야 된다. 압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 수단,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누군가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뜻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 직접 뭐 산업부의 박 국장한테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 뜻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대통령
제외하면 최종 꼭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윤선 장관이든 누구한테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자 이만저만 해서 뭐 척하면 척이죠. 금방 알아듣죠.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런 때 흔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뜻이 맞는 사람들, 그게 낙하산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코드라는 뜻이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는 사람들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서 정부와 공기업 이런 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여기 뭐 최이봉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산업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체부 같으면 뭐 문화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문체부 관계자를 불러서 관계자를 부를 때 뭐 국장을 바로 부르진 않죠. 대개의 경우는 뭐 차관 좀 불러서 또는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하든가 해서 이만저만한데 좀 실행하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낙하산 이걸 하는 겁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그랬고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이죠. 그러나 위법한 그 일이니까 이 위법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최종 꼭지점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책임져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친정권 검사들이 뭉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고발 사건들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폭로했던 330개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 이 고발 사건도 거기에 지금 묵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묵힌 거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화죠. 그러면 이 수사는 결국은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올라가면 균형인사비서관, 더 올라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이고 더 올라가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중간선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나의 판단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한다면 그렇다면 거기까지 처벌이 되는 수밖에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구조를 따라가 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낙하산 인사를 보내겠습니까?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데 기여한 사람이 뭐 수천 명 되나요? 없죠. 결국은 이 낙하산, 블랙리스트와 낙하산의 수요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늘 논평을 해가면서 블랙리스트가 없었던 정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블랙리스트가 리스트로 문건화 돼 있느냐 아니면 구두로 돼 있느냐. 근데 박근혜 정부는 어마어마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패착입니다. 그 문건은 언젠가는 공개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정부에서는 대개 구두로 합니다. 근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러나 구조는 똑같다. 어차피 수요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 수요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낙하산을 실행한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각 장관들, 국장들 뭐 이런 이른바 관료기구. 그래서 구조가 똑같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다. 다만 검찰에서 이 수사기관이 그걸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죄가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이 구조 요거는요. 앞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대통령을 처벌하자.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중에 안 밝혀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조상으로 보면 대통령은 피할 수가 없는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 뭐 블랙리스트와 낙하산을 또 만들지 뭐 구두로 지시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미국처럼 스포일즈 시스템, 역관주의를 만들자. 그러니까 낙하산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그만두는 걸로 하자. 이걸 법제화하자. 그걸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